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명을 여기 우기다니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똑바로하셔요.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기 정동강 가서 말씀하세요. 아니 있어요. 아니, 정동강 가서 말씀하시라고. 부족함을 경청함으로써 메우려고 합니다. 국회의 민의를 또 역시 대통령께 잘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뉴스 탑10이 뽑은 2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 국감장으로 가봅니다. 앞서 짚어봤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질의가 이어지던 그 순간 갑자기 강기정 정무수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했죠. 뭐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우리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아니, 표현을 그렇게 했어. 연상은 정표를. 명을 여기 우기다니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똑바로하셔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영상은 봤으니까 추가적인 설명보다 정무수석의 돌출 행동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용 안보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청와대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제 하에서 청와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정의 정말 중심입니다. 청와대가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정무수석은요, 사실 얼굴이 없어야 됩니다. 그동안 역대 우리 정무수석을 보면 항상 야당과 협상을 하는 게 물밑에서 하는 게 바로 정무수석이에요. 뭔가 어떤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하는 주 역할이 바로 정무수석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정무수석은 야당과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거 법안도 통과시키고 이야기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런 정무수석 처음 봅니다, 정말. 많은 정무수석을 봤지만 정말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저런 분은 처음 보는데 어떻게 정무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저렇게 고함을 치고 더군다나 야당 원내대표가 제1야당 원내대표가 질문하는데 저렇게 버럭 소리 지는 거 더군다나 본인의 답변 순서도 아닙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은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알았으면 저런 행동할까.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좀 험하게 한다 할지라도 청와대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제 출마하기 마음이 급해서 내려가려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 행동은 정말 저는 처음 본 것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국정감사는 강기정 수석의 유감 표명으로 1시간 만에 겨우 재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수석의 고성과 삿대질은 주말을 지난 오늘까지도 후폭풍이 꽤 있습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난데없이 끼어들어서 고함을 지르고 또 호통을 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오만함이 그게 달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런 오만과 무식으로 국민들 상대로 우긴다는 그 표현에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변혁 의원님들이라도 절대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더 곱씹어 볼게요, 김상희 평론가님.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억지로 우기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이 과했는지 아니면 화면을 다음 걸로 바꿔볼까요? 정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별명처럼 욱기정 수석의 욱한 면이 더 돋보여진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강기정 수석이 임명될 때 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이유가 적어져 이제 저렇게 좀 과거의 전력이 약간 폭력과 관련된 전력이 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우려가 있었고 기대하는 바는 뭐였냐면 삼선 의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예. 야당과 잘 이야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기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좀 과거의 그 야당 시절에 당신이 저렇게 막 갑갑해하고 소리 지르고 했던 게 왜였는지 그거를 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도 여당이나 정부의 일방통행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저런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소통을 통해서 부드럽게 그다음에 그 협치를 하면서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강기정 수석을 임명한 건데 지금은 우려했던 부분이 좀 더 부각되는 상황이 지금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을 해보셨으니까 제도를 좀 존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게 국감이잖아요. 예. 국감이면 국민에게 1년에 한 번 행정부가 자기들이 한 거를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감사를 받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앞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의 능력이 본인들보다 떨어지더라도 심지어 그리고 뭐 좀 약간 무시할 만한 게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게 국민으로 바라보고 그 말과 행동을 해야지 그거를 그냥 한 명 한 명의 국회의원 A, B, C 이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이 폭력 의원 이미지로 곤욕을 치른 것은 강기정 수석 본인이었습니다. 3년 전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때 그는 눈물로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국민들이 싫어했던 몸싸움을 수도 없이 지난 8년 동안 했다는 그 자괴감도 들고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수석도 아니고요, 정선희 소장님. 어쨌든 여기도 쭉 나와 있지만 소통과 협력이 방점이 찍혀야 될 정무수석이 어쨌든 저런 돌출 행동, 그것 때문에 더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무수석이 어떤 자리냐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좀 귀에 담는 마음에 담는 그 표현이 겁니다. 멋습니다. 야당 담당 멋습니다. 예. 그 정도로 청와대 내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야당 의원들의 민원 같은 것도 처리해주면서 정말 머슴처럼 일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 그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저런 모습은 이제 머슴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상전이나 어떤 고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저 아까 막 튀어나오면서 나경원 의원한테 소리 지른 그 대목을 보면 사실 그 대통령의 국민 전체보다는 그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원보다는 대통령이 심기경호를 하는 모습, 그 정무수석은 정말 자질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야당 의원들 앞에서 청와대 참모진들이 이렇게 욱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임종석 전 실장 이후에 노영민 비서실장을 필두로 하는 청와대 2기가 들어선 뒤 매번 반복이 되는 듯합니다. 허위 서류를 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기 정론관 가서 말씀하세요. 아니 삿대질 하지 말고. 아니 정론관 가서 말씀하시라고. 자, 조용해 주시고요. 질의 계속하시죠. 김태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저런 순간순간에 욱하고 약간의 언쟁을 벌이는 게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 이후부터 좀 많아졌다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야당 의원 질의가 기본적으로 야당 의원 질의가 질의받는 사람 입장에서 피질의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질문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기본적으로 공격하라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야당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정무원 가서 하십시오가 뭡니까? 답변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보시면 예전에 이제 임종석 실장 때에 비해서 이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체제가 출범할 때부터도 이런 얘기 있었지만 좀 강성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임종석 실장 의원할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실장이 의원할 때 보여줬던 행동들을 가지고 임종석 실장이 실장을 할 때는 이렇게 운영을 할까 우리가 이제 추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강기정 수석하고 노영민 실장 때도 마찬가지였죠. 노영민 실장이 의원을 할 때 보여줬던 이미지, 그다음에 앞서 영상 많이 보셨지만 강기정 정무수석이 의원을 할 때 했던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노영민 강기정 이 체제에서는 뭔가 예전 임종석 한병도 체제보다는 조금 더 강성으로 갈 것 같다라고 이제
여의도 바깥, 여의도 쪽에서 어떤 예상을 했었고, 예.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과연 앞서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과연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선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야당에 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강경 노선을 가지고 버티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이 버럭은 전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지원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세 분의 실장이나 수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세가- 아무리 국민이 예. 국회를 욕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청와대에서 정면으로 충돌을 한다. 국회에 이게 와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오만으로 보이고 결국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 얼굴을 깎아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크게 청와대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지금 위원장 의원님. 네. 정의용 실장도 그렇고 지금 한반도에 군사적인 위기 상황이 커지고 있고 밖으로는 그렇고 내부도 조국 장관 이슈 이후에 청와대를 등 돌리는 민심들이 많아졌는데 노영민 실장이나 강기정 수석이 여기서 계속해서 야당과 각만 세운다면 이것이 결국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근데 이호성 경제수석은 국감장에 나와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지, 내년에 얼마인지도 답변을 못해서 예. 잘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경호 안보실장이 나와서 우리 다 걱정 없습니다. 북한 위협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강기정 정무수석 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 이런 분들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자, 대통령이 이제 갔다 오시면, 아, 노 실장, 강국수 잘했어. 야당한테 한번 혼 잘 내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전 대통령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국회가 저런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대통령이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방조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어떤 청와대를 가지고 과연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죠. 지난 우리 금요일 날 국민들이 똑똑해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수석들의 능력, 실장들의 능력을 보셨지 않습니까? 예. 저런 분들이 국정을 어떻게 논의해 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타다 문제라든지 고교 입시 문제라든지 서로 간에 지금 뭐 아무도 말 맞는 게 없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쪽은 저렇게 주장하고 타다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저 청와대의 저런 모습 속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저는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엄중하게 좀 바라보셔야 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청와대 참모진의 말들을 차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